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60회인데요. 오늘 좀 특집 방송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많이 접하실 텐데 요즘 가장 히트치는 공약들이 주로 이제 소확행 공약들이 많습니다. 뭐 탈모 공약도 있었죠. 여러 공약들이 많은데 이 소확행 공약이 오늘 시점으로 거의 뭐 44회까지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경기지사 때 그 잘했던 공약들을 또 전국에 확산시키는 명확행으로도 불리우는 공약들도 많은데요. 소확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체감 가능한 여러분들이 살면서 체감 가능한 공약이고 또 주변에 전파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좀 널리 알리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약들이어서 되게 이제 정책은 무겁다 이런 선입견들이 솔직히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코너들을 많이 안 해요, 유튜브들이. 그런데 이 소확행은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빠르고 또 전파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40 몇 개 나왔는데 앞으로도 꽤 나올 거고 그래서 한 4~5차례 정도는 소확행으로 좀 다뤄보고 이제 2월달 중순쯤 넘어가면 또 경제 비전이라든가 부동산 또 디지털 전환 뭐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나올 텐데 그때도 또 전문가들 좀 모시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텐데 일단은 당분간은 소확행 중심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무겁지 않고 저희 보통 상식적으로 저희 같은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주로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제 옆에 이제 카메라가 잡히니까 전은아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은아 아나운서가 캠프 어디서 일해요? 지금 김영희 CE센터 이거 홍보소통본부에 있어요. 그 쌀집 아저씨? 네, 거기 요즘에 쇼츠로 막 뜨던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만들고 네, 있습니다. 오늘 이제 쇼츠를 1분짜리죠. 1분 이내에 하는 게 이제 영상이 쇼츠라고 하는데 그거는 9편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소확행. 재밌을 겁니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옆에 최재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박시영 TV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동안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고 또 외신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선 때부터 결합을 해서 특히 경선 기간에는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이라는 곳에 정책 자문을 하고 또 지금은 산업통상 정책을 또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선거를 저도 대선은 처음인데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얘기들이 뭐 그 상대 후보의 배우자 문제라든지 너무 많은 얘기들이 그런 네거티브 후보의 뭐 가족과 관련된 그런 자질 검증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도 뭐 김건희 씨가 옛날에 뭐를 했고 이런 얘기를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선대위를 보면은 정책을 정말 많이 내어놓고 계세요. 커다란 뭐 이제 경제 비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소확행, 명확행 지금 셀 수 없이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너무 이 정책이 묻힌 게 아닌가. 정책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선 그 판단 기준, 표심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을 여론조사에 보면 1순위가 이제 갤럽 조사에서 나왔죠. 능력과 경험. 결국 자질적인 후보의 자질적인 측면이고 2순위는 정책과 공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하나하나 구체적인 정책 공약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능력적인 요소로도 가고 또 이번에 뭐 그 탈모 같이 이렇게 재밌지만 네. 그 또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정치에 또 관심도 많이 갖죠. 그래서 너무 홍보가 안 된다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이미지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그 이현욱 변호사님이신데요. 그 경기도에서 도시개발공사인가? 예,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네, 했습니다. 사장하시고 네. 지금 캠프에서는 어떤 지금 역할? 약속과 실천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약속과 실천위원회. 예, 저희가 독립- 말하는 건 다 지킨다. 지킨다. 예. 그러면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네. 이게 또 홍보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지금 약속하고 있죠. 예, 이런 걸 약속했습니다 하고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 네, 나중에 그 실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실천까지. 네. 그렇군요. 우리 이현욱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하고 오랫동안 또 함께 호흡도 맞췄고 그 전에 또 참여연대에서 활동도 네, 하셨죠. 맞습니다. 예, 기본주택 설계자다 이렇게 아시면 예, 되겠습니다. 옛날에 문재인 당대표 때 영입
1호였는데 영호였죠. 영호. 아, 그랬는데 정말요? 그 뒤에 인재 영입을 본격화해서 그 전에 했는데 잊혀졌어 많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입당하면서 안철수 대표 나갔습니다. 네. 네. 영입 선배시네요. 저는 재작년에 영입이 돼가지고. 저는 그 전에 네. 그러니까 2016년, 네. 네. 16년에 아. 2015년도 15년도 말에 예. 말에 네. 문재인 당대표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영입을 했는데 네. 그다음에 안철수가 탈당을 했고 아. 그러면서 이제 인재 영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먼저 영입이 됐기 아. 때문에 잊혀졌어. 그다음에 1호가 아마 표창원이었죠? 예, 표창원.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되게 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다 정치적 자산입니다. 원래 좀 이렇게 쓴맛을 봐야 네, 나중에 네, 아무 성남에서 잘 오랫동안 됩니다. 또 활동도 하셨고요. 아. 네. 예. 네. 자, 네 분 모시고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일단 진행은 쇼츠를 저희가 9개를 준비했는데 네. 하나하나씩 이제 띄워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 정책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배경도 좀 짚어보고요. 내용도 조금 간단히 더 붙여서 소개도 드려보고 또 이 정책 공약은 또 어떠한 기대 효과를 거둘 것인지 좀 전망도 해보고 유권자들 아니면 동영상 본 분들 이런 반응들은 또 어떤지 또 이 정책이 탄생하게 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있는지 등등 좀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게 이제 월요일자인데요. 오늘 발표된 소확행 공약 44번째죠? 네. 딥페이크 관련해서 오늘 찍었죠. 네네네. 자, 먼저 그 쇼츠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얘는 가짜예요. 쟤 진짜예요. 쟤 진짜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최근 그룹 거북이의 고 터틀맨, 고 신혜서 씨 등 가수의 생전 모습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그를 추억하는 많은 팬들이 눈시울을 적셨는데요. 이렇듯 영화, 암진단, 심리치료까지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딥페이크. 그런데 말입니다. 이 딥페이크 마냥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만 쳐도 나오는 수많은 합성 음란물의 일반인까지 그 피해가 속출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은 골칫거리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건 살리고 부정적인 건 없애고 이재명이 싹 바꾸도록 합니다. 어떻게요?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는 물론 불법 제작물 소지자와 구입하는 사람, 저장한 사람까지도 처벌합니다. 가짜 영상 식별 기술 개발로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또 플랫폼 기업들과 민간의 딥페이크 영상 자유 규제를 강화합니다. 국민은 보호하고 기술 발전으로 편리한 나라. 나를 위해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디지털 세상을 위해 이재명. 네. 야, 아니 근데 난 저 쇼츠 보면서 어떻게 1분 내에 저렇게 말을 빨리빨리 할 수 있을까? 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찍으면서 제 말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주위에서 네. 지금 전화 통화하면서 잘 이렇게 뭔가 너 너무 말이 빨라졌다, 쇼츠화됐다 지금 얘기를 많이 아니, 하고. 그래도 아나운서 출신이라 확실히 전달력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확실히 야 역시 뭐 특장점을 살리고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십니까? 1탄부터 지금 9번째인데 네네. 조회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최다 조회수 지금 4,500. 아 그렇군요. 되고. 이제 오늘 방송을 기하로 네. 1만 단위는 바로 찍고 네. 이제 5만 10만 원 가야 돼요. 5만 10만. 네, 여러분들이 쇼츠를 많이 보시고 네. 주변에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 이런 등등을 통해서 주변에 좀 적극적으로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몇 마디만 딱 달면 되잖아요. 저 의미가 간단하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이 공약은 어떻게 나오게 됐죠? 이현우 딥페이크? 변호사님 네. 뭐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딥페이크? 예, 저는 이제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뭐 항상 말씀 많이 듣고 좋은 제안들을 선별을 해서 공약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확행 공약 계속 하고 있고요. 딥페이크는 사실 지금 저 상대 후보가 보면은 이제 AI 네, 맞아요. 그 그거 하고 그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저게 허위 사실인가 이런 것도 국민들이 사실 혼동을 주거든요. 근데 막 고개 이거 도리도리를 안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원래는 도리도리를 하는데 이거 도리도리를 안 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좀 다르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후보 전인격적으로 사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유권자의 판단에 혼동을 사실 일으킬 수가 있죠. 네. 아니 저는 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이 사람 대 AI의 대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또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숨는 거 아닙니까? 맞아. 토론에도 맞습니다. 안 나오고 예, 맞습니다. 저런 형태로 예. AI 예. 형태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AI 기술 해가지고 뭐
후보는 사실은 굉장히 정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음. AI한테 정책 전문가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딱 훈련시켜가지고 표정이나 이런 거는 후보의 얼굴 표정을 내걸고 내용 컨텐츠 자체는 아주 정책 전문가의 컨텐츠를 실어가지고 그렇죠. 음성 그렇게 이미지 조작이 예,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건 이미지 이미지를- 조작인 거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후보 그건 토론을 나눌 많이 수가 해서 없죠. 네. 예. 진짜 민낯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합성 음란물로 이렇게 막 피해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 찍으면서도 이거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면 조금 이렇게 근절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약이니까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약은 20대들 여성들이 많이 뭐랄까 참여하는 그런 커뮤니티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 사실 이런 거 몇 개 묶어서. 네, 사실 이미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디페이크는 음. 사실 그런 요새는 클릭 한 번으로 일반인을 막 포르노 배우로 등갑시키는 그런 웹사이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서도 미국 대선 투표 동료에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합성 사진이 막 이렇게 합성 영상에 그러게. 돌았어요. 예. 어. 그리고 뭐 러시아 대통령 합성이라든지 푸틴이나.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오해를 살 정도였기 때문에 선거 개입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책 공약은 아까 AI 윤석열과 좀 대비되는 느낌도 있고 시의적절한 느낌이 듭니다. 좀 여성들이 관심이 많을 만한 그래서 공약이네요. 여기 이제 이런 딥페이크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술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인권의 문제고 또 특히 여성들은 이런 뭐 야한 사진과 합성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런 걸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유하는 것까지 다 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미 20대 여성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주변 네. 반응이 혹시 있었어요? 이 관련해서? 지금 오늘 일단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캠프 내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들었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이 내용을 딱 접했을 때 네. 이제 홍보를 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많이 이해가 된 공약이죠, 이 공약은. 그렇죠. 어떻게 좀 씹어서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이제 영상 보시다시피 이제 긍정적인 것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정적 안 좋은 쪽을 썼을 때 이런 거다. 근데 그걸 근절하겠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할까 하다가 가짜 진짜 그러니까 1인 2역을 해볼까도 막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 쇼츠 형식상 그게 좀 불가능해서 위아래로 이제 형식을 해가지고 제가 진짜예요, 제가 가짜예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만들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사실. 네. 그러면서 이게 어려운데 또 이렇게 막 불법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고 있나라는 좀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반응은 좋은 걸로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하고 또 영화배우를 합성한 그런 딥페이크 사진이 많이 돌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렇게 설리우드 배우하고 네. 이재명 후보를 합성한 사진이라든지 탈모 공약도 뭔가 이재명 후보하고 굉장히 헤어리한, 굉장히 이게 머리숱이 많은 그런 긍정적으로 분들 쓰면 사진으로. 한없이 좋은 기술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부정적으로 활용될 요지가 많아요. 악의적인 악의적으로. 사용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원래 딥페이크 기술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본인의 동의를 얻고 본인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하면은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선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선거는 유권자의 판단을 혼동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허위 사실인지 이런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은 선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동의해서 본인이 목소리와 뭐 음성과 뭐 이런 화면 이 비주얼을 제공해서 하는 것은 문제 없죠. 예를 들면 멘트가 거의 가짜 뉴스의 예를 들면 허위 사실인데 얼굴도 상대방을 만약에 저 딥페이크 그렇죠. 기술로 했다 네. 이러면 무조건 걸리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무조건 안 되고 뿐만 아니고 선거는 유권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굉장히 정책 전문가가 네, 컨텐츠를 넣어가지고 목소리는 본인 목소리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 유권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경력 조작이랑 별로 다른 게 아닌 거죠. 네, 뭐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는 것 강점이 같아요.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조금 금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과학기술, 그러니까 그 일반 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본인이 동의를 받는 거라면은 광범위하게 사실 허용해야 되고 또 본인을 잘 표현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또 딥 휴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은 또 많이 저희가 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소확행 공약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상화폐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는 원래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으로 번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또 손실이 월 없이 양도소득에만 과세해도 되는 것인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부대 비용은 또 어떻게 인정할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데 기재부는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조세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세금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보다 확실한 준비를 위해 과세 유예를 주장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세제도 이재명은 분명히 잘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이재명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 과세 문제 네. 이게 이제 그 소확행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보니까. 야, 이 내용은 어떻게 탄생하겠네. 이건 뭐 2030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연초부터인가 그게 과세하게 돼 예, 있었죠. 원래 과세는 좀 공감대 없이 하면 과세 저항이 많잖아요. 네. 또 그 청년들 또 2030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이 가상자산 과세는 좀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또 과세 기준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손봐야 되고 이 공제 한도 이런 게 너무 낮거든요. 네. 또 뿐만 아니고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 투자자 보호나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 투자 보호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는데 세금만 빨리 거두려고 한다. 이 국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고 이러니까 좀 제도를 정비해 가면서 네, 또 과세 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예, 한 1년 정도 늦추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준석 그다음에 뭐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2030을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민주당 쪽이 정부가 또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좀 내몰리기도 했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 전에 1, 2년 네. 전에는. 근데 이제 이걸 이재명 후보가 1호로 소확행 1호 공약으로 또 그 시의적절하게 딱 타이밍을 잡고 사실 연초부터 이게 과세를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니까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최재현 위원장께서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뭐 세금을 매기냐 안 하냐 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야 되나 어디까지나 허용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이제 뭐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든지 뭐 또 투자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든지 이런 게 좀 전체적인 그림도 같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사실은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 주식에도 부동산에도 매기는데 왜 가상화폐는 안 매기냐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매기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게 지금 제도가 제대로 정비도 안 됐는데 가상화폐 시장이 잘 있지도 않은데 세금부터 매기는 것에 대한 착오도 있고 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래서 경기 회복기인데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돈을 또 걷어야 되는 것에 대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1년 유예는 적절했다고 보이고요. 네. 사실 그 선거표를 봤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대부분이 2030 청년이에요. 특히 20대 청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세금을 걷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아니, 있었죠. 특히나 저 예. 부동산 때문에 박탈감이 엄청 커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봉쇄돼 있다. 자산 축적의 기회 자체가. 근데 가상화폐마저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런 분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뭐 방송하면서 첫 번째였을 텐데 소회가 있다면 근데 딥페이크를 보고 오셔서 이렇게 느낌이 오셨을 텐데 딥페이크는 막 앞에 훅이 있거든요. 네. 막 진짜야 가짜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첫 번째 만들면서 저희가 그 기획했을 때 좀 정보 전달, 그러니까 뉴스처럼 뉴스 베이스로 해서 정보 전달에만 좀 집중을 하자 했는데 이게 어찌됐건 2030 타겟으로 저희가 이제 1분 안에 정책을 쉽게 만들어 보자, 알기 쉽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면 이제 또 안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정보 전달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진지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점점 재미있어지는 이게 이게 제일 진지하게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 아, 네네네. 네. 이건 재밌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세법에 관한 이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법률이 어려도 세법 더 어렵거든요. 예. 내용도 전달하는데 그렇죠. 1분 내에 재미까지 네. 예. 두 마리 맞아요. 토끼를 이건 잡아야 뭐 하니까. 공약을 이미 입법화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과세 1년 유예됐고 그 사이에 과세의 기반을 잘 정비하겠다. 우리가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원칙이고요. 근데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 세금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 약간 기반이 덜 마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과세 기반을 착실히 다져서 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아주 됩니다. 뭐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시장을 존중한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네. 주기 그렇죠. 시작했다. 네.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약간 억울한 것도 있는데요. 이거를 이준석, 뭐 하태경 이런 분들이 하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마치 이게 국민의힘 아젠다인데 우리가 좀 빌려온 것 같은 얘기가 있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그 호불호가 있었고 찬반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보궐선거에 저는 이제 부산시장 선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부산에는 공약으로 부산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뭐 LCT 뭐 이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로 공약에 대해서 보도가 거의 안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큰 아젠다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라고 준비를 하고 아니 계셨습니다. 또 부산은 또 블록체인 특구로 그렇습니다. 지정도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야기가 될 법하죠. 네. 자, 세 번째 쇼츠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배달 문화가 더 익숙한 대한민국. 그러면서 오토바이 소음도 더 늘어났습니다. 또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는데요. 도로는 시끄럽고 보행자는 더 위험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먼저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스티커형이나 세로형 번호판을 도입해 운전자의 안전도 확보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 기사님들을 위한 유상 운송보험을 확대합니다. 이륜차 소음 단속도 강화합니다.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튜닝, 소음기 제거, 불법 오토바이는 무관용으로 대응합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안전한 나라 이재명은 합니다. 또 환경도 생각하는 소확행, 전기 이륜차 보급에도 역시 이재명입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이재명은 합니다. 야, 이 내용은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 저거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다 복잡하니까 정책 공약이 굉장히 꾸러미가 많네요. 저거는 진짜 이 방송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중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뭐 하는 게 사실 많이들 이렇게 익숙한 그 류승룡 배우님 그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거 배달의 따라하려고. 민족, 배달의 네. 민족. 그 배달의 민족 그 목소리 따라하려고 제가 1시간 동안 목을 잡아뜯어가면서 류승룡 배우님을 따라하려고 그래서 중간에 그걸 또 넣었는데 그게 또 반응이 지금 또 좋게 봐주셔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거 할 때 앞에 자막 같은 게 있습니까? 보고 하십니까? 그 프롬프터. 프롬프터 네네네네. 띄웁니까? 아, 그거 안 띄우고 했으면 굉장할 텐데. 자,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생활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네, 오토바이 정말 시끄럽고 생활면이 너무 많고, 뭐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죠, 솔직히. 예, 근데 점점 오토바이 더 많이 또 이 배달이나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래서 비대면 국면에서 네. 이쪽에 진짜 많은 분들이 종사하시죠. 네. 사실. 예. 또 생계가 많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심하게 뭐 어떻게 하기가 또 어렵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교통법규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또 소음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교통법규만 지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예. 아까 눈에 들어온 거는 튜닝 같은 거 불법 튜닝을 네. 좀 막겠다. 네. 뭐 그다음에 번호판 같은 거 예, 있잖아요. 번호판. 안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에 번호판이 없으니까 예. 그게 이제 의무화하겠다. 단속 장비가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에 번호판이 없으니까 이제 보통 법규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죠. 둔감하죠.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 뒤에만 딱 뒤는 있으니까.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 맞아, 찍는 앞에서 거니까. 찍는데. 그러네요. 예, 세로로 이제 스티커형 전문 번호판을 달자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좀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다 아.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 오토바이가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또 보험도 좀 가입할 수 있게 많이 좀 확대하겠다 이런. 그렇죠. 네. 그 원래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을 네네.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 많이 많이 있었죠. 정체를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 배달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배달 특급해서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1%인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낮춰서 호응을 네.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 공약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보통 이제 뒤에서 이렇게 타고 내릴 경우가 많은데 뭐 택시를 타거나 그럴 때 항상 문 열 때 조금 좀 걱정하죠. 걱정이 돼요. 혹시 갑자기 뭔가 갑자기 가서 부딪히지 않을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제가 특히 이제 과거에 아프리카나 그 개발도상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 그런 오토바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전한 특히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약이 나오고 의외로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반응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런 오토바이의 그런 표지판 같은 것을 뒤가 아니고 앞에서 잘 놓게 하고 교통 안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용들 보니까 운송보험 확대하겠다. 네. 그러니까 운전하신 분들, 배달원들을 위해서도 네. 그런 유상 어떤 운송보험을 확대했다.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골고루.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서로 눈살 찌푸리고 또 혹시나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요즘에 막 신속 배달 때문에 굉장히 또 업체로부터 맞아요. 압박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배달원들도 이런 부분들도 지켜가면서 해야 앞으로 또 서로 눈살 찌푸리지 않고 편안한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아니 이거 진짜 무료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심 데이터 제도를 아시나요? 개인이 가진 데이터를 다 써도 뉴스, 동영상 시청, 메신저, SNS를 비롯해서 KTXM의 백신 예약과 같은 공공 서비스까지 생활에 필수적인 앱만큼은 3,000원에서 5,000원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공공 서비스만큼은 무료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 안심 데이터 제도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보장합니다. 맞아요. 헐, 완전 개꿀. 2022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전 국민 모두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이재명은 합니다. 야, 이 공약에는 예전에 이재명 후보 맞아요. 그것도 잘 나오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 히트 쳤잖아요, 네, 저거. 경선 때. 맞아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뭐 또 굉장히 좀 표정이 밝던데. 여기서부터 이제 훅을 넣기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안심 데이터 무료로 하자. 근데 무료를 어떻게 강조할까 했는데 3,000원에서 5,000원을 이제 무료니까 돈을 던지면서 헐 맞지 개꿀 이것까지 여기서 근데 많은 분들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제일 최다 인기 지금 그래요? 조회수를 네. 듣고 있는 4,400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무료에 저도 무료를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아 무료구나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야, 우리 전훈아 아나운서를 띄워야 할 것 같아. 띄워야 이게 또 많이 여기서- 보게 되잖아. 맞죠? 억울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약도 좀 한번 이현우 변호사님 어떤 배경이?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 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통신은 사실 이 주파수가 예, 국민 모두의 재산이에요. 이 국민 모두의 재산을 이용해서 이걸 가공해서 쪼개서 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재산권이 있는 겁니다. 통신에 대해서는. 주파수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편 서비스를 점점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통화, 어느 정도의 뭐 문자는 무료로 보편 서비스로 제공해라. 이제 데이터도 이 정도는 보편 서비스로 제공해라. 이게 들어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점점 보편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 예, 국가 발전하는 방향이죠. 이거 통신사에서 뭐 특별히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경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서 보편 서비스의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워낙 수익을 많이 거둬들여서 예. 한동안 뭐 문자 같은 경우도 일정 양은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문제가 없는 게 우리는 주파수를 경매를 하잖아요. 경매를 할 때 이런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내가 비용을 얼마 정도 부담한다는 걸 생각해서 경매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편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는 이건 뭐 크게 지금도 뭐 다들 이렇게 3,000원, 5,000원 정도에 이렇게 부가 서비스처럼 해서 이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는 거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최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히트를 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표한 소확행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것, 뭐 이것을 뭐 댓글이라든지 좋아요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꼭 들어가요. 이게 가장 반응이 좋은 공약 중에 하나인데. 전문층들이 특히나 네, 네. 이게 제 생각에 시대 흐름을 읽는 것 같아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심, 그리고 무료, 이게 다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걸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내 건데 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회사가 돈을 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뭐 데이터 주권, 아니면 데이터를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데이터세 했을 때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좀 되게 멀리 느껴졌는데, 뭐 내가 안심 데이터를 무료로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좀 확실히 다가오는 거죠. 이런 거는 진짜 대학생들이나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홍보를 많이 하면 폭발적일 것 네. 반응이 좋네요. 자, 그다음 5번 셔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309번 전은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 익숙하시죠? 헤어, 메이크업, 정장까지 풀로 갖춰진 면접룩, 여기에 얼마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실제 한 취업 플랫폼 조사 결과 취준생이 예상하는 평균 면접 예상 비용은 48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달 월세 뚝딱! 취업 걱정에 면접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이재명이 이 부담을 팍팍 줄여드린다고 합니다. 전우야 씨는 어디 사시나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면접 한번 보려면 교통비부터 만만치 않죠. 그래서 1회 5만 원, 최대 6회까지 면접비를 지원합니다. 정책 만족도 무려 85%.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합니다. 또 면접에서 사용할 정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 지원은 기본,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전문가의 모의 면접 코칭 서비스도 제공하는 청년 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나라,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이재명은 합니다. 저거 복장이 중간에 바뀌었나요? 아니,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예요. 처음부터? 그렇구나. 이거는 원래 경기도에서 네. 원래 하고 있는 공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면접 수당도 지급하고요. 예. 저희가 지원해주죠. 그게 얼마였죠? 정장제도 해주고 그러니까 면접 그거보다는 지금 네. 액수가 늘은 것 예, 같은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 30몇만 원 정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요거는 저 방송하면서 뭐 옛날 저 면접 보러 다닐 때 생각이 났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저는 또 이제 면접을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제 면접 많이 보다 보니까 면접 비용이 사실 부담이 될 때가 좀 있었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지용을 해준다니까 좀 많이 또 공감이 관심이 갔었고 진짜 뭔가 진짜 그 면접 보듯이 뭔가 이렇게 패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엄청 그 열심히 찍었던 또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복장이나 이런 것들 또 메이크업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 번 할 때마다? 일단 헤어 메이크업만 일단 10만 원 넘어가니까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의상 대여도 보통 한 5만 원, 뭐 10만 원인가 거의 거기서만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아까처럼 뭐 이력서 컨설팅 받아야죠. 자소서 해야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48만 원 정도 평균이 들어간다 했었는데 지원을 받으니까 저는 너무 또 이게 좋았거든요. 최준 위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게 아까 우리 명확행 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정책 중에서 잘 되는 것을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명확행 뭐 거기에 들어가도 좋겠다. 이게 소확행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력서랑 자소서를 컨설팅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좀 저만 해도 나름 MZ 세대인데 상상이 안 가요. 왜 이 자기 이력서를 자기가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써주지? 이 과도한 이 면접 문화에 대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회까지도 돈이 있으면 더 유리하게 되는구나. 뭐 자소서도 받고 뭐 컨설팅도 받고 뭐 이게 기회의 불평등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게 적절하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약의 탄생 배경 중에 예전에 들어보면 그 면접 이런 어떤 비용들 아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또 알바하는 경우도 좀 네. 있고 뭐 아, 그런 사연을 좀 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음. 이게 면접이 그냥 쉽지를 않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외부를 치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 서류를 준비하는 것 또 면접하는데도 이렇게 면접 기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또 학원이나 이런 데 또 강의를 듣는데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예, 네. 이게 특히 좀 이 고가의 그런 그러니까 강의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들어보면 이 공약이나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과일 공급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과일 같은 경우는 본인 어렸을 네. 때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공약이 탄생한 걸로 알고 있고 요 공약도 아마 그 많은 학생들 만나면서 네. 이 청취해서 불편한 점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캐치하고 이런 공약을 경기도에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6번째. 아싸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게임 강국.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랑스럽게 시상대에 오를 모습이 떠올라서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한데요. 대한민국! 그런데 현재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인 e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우승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 e스포츠 상무팀을 만들도록 합니다. 2012년 공군에서 마저 폐지된 상무팀을 국군 체육부대에 운영하여 e스포츠 국가대표의 기량 증진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생활 e스포츠 지원과 교육, 상담센터 도입도 적극 추진합니다. 2023년 준공을 앞둔 성남 e스포츠장을 비롯해서 부산, 대전, 광주 등 지역의 e스포츠 경기장을 적극 활용하고 대학내 e스포츠 학과 확대도 추진합니다. e스포츠로 증명하는 게임 강국 대한민국. 나를 위해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e스포츠를 위해 이재명. 야, 이거는 뭐 e스포츠 쪽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해도도 높고 게임과 관련해서도 그 지난번에 게임 관련해서 지식백과인가요? 김성애? 네. 그렇죠. 거기 나가서 뭐 맞아요. 야, 저희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충분하게 소통이 될 정도로 해박함을 보여줬고 또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분야를 이제 하태경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치고 나갔던 그런 어떤 분야였었는데 그래서 20세대에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또 이상원 의원이 완전히 스타로 확 떠올랐어요. 그 확률형 아이템과 네. 관련해서 목소리도 네. 많이 네. 내고 법안도 발의하시고 네. 이래서 완전 떴죠. 그 전에 뭐 정청래 의원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상원 의원한테 요즘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네. 그럴 정도로 이상원 의원이 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그 후보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그리고 시의적절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무팀이 만드는 것도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이번에 채택이 되니까 그 앞두고 그리고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뭐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들겠다 지역별로 그다음에 대학의 학과도 맞아요. 설립하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게임 뭐 사실 시장님 죄송합니다. 후보님 게임 되게 좋아하시죠. 아, 진짜요? 갤러그 네. 아, 실제로 좋아하세요? 예, 끝까지 아. 할 수 있는 네, 능력자시죠. 아. 그런 분들이 오락실 가면 부러움의 대상이어서 네. 막 네. 우리가 주변에 지켜보잖아요. 계속 하는 사람들 그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하지. 아. 옆에 지켜보는 사람 재밌거든. 네, 예. 재밌는데 수입에 도움이 안 되니까. 맞아요. 또 그 성남이 보면은 게임 메카잖아요. 예, 성남시장 또 재선하셨고. 분당에 있는 네, 그 거네요. 판교에 네. 판교의 게임 회사들 뭐 그러네요. 예, 세계적인 온라인 그러네요. 게임 회사들 판교에 출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또 그 게임 회사들 또 직원 그 임직원들하고 또 굉장히 또 친분이 깊으세요. 네. 식사도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아주 게임 회사들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게임은 사실 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들이 뭐 게임 때 공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원성을 많이 사는 분야이기도 한데 또 이 게임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네, 중요한 산업이고 또 세계적인 문화잖아요. 네. 네, 사실 게임 안 하고야 됩니까? 예, 요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전에 그 윤석열 캠프가 네. 신의질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특보로 기용해서 난리가 났어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중독자의 범주에 마약 게임 막 이런 몇 가지를 언급을 많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용 의원인가 이분이 또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네. 기업 편을 들어서 굉장히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 민주당 쪽과 완전히 대비가 네네네. 됐죠. 그리고 황희두 대표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참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그거.
아니 전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나 뭐 롤 같은 거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조금 따라해봤는데 저는 게임을 이렇게 잘 못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이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1등하면 배틀그라운드에서 치킨이 닭 이게 있잖아요. 그거를 또 재밌게 살려보려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롤 같은 뭐 게임 그에는 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성우 뭐 이렇게 버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재밌게 어떻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반응이 좋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이렇게 또 그럼 이거 봤어요. 지식백과나 이런 데 올라가 있습니까? 쇼츠가?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만들면 뭐 하냐고. 홍보를 해야지. 아, 참. 오늘 한번 이번에 다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미션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홍보할 건가.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랑 대조되기 때문에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제가 황희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방송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포츠에 대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일단 하나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부모님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과거에 민주당이 막 셧다운제 이런 거 하면서 이걸 안 좋게 했기 때문에 게임하는 것이 마치 나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떠난 것도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죠. 오히려 네. 우리가 이 스포츠 같은 것을 응원하고 게임 학과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음성의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활동이다. 게임 잘하는 것도 칭찬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당화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 올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6천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우리 70년 역사에 최고를 달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출상을 주잖아요. 이런 수출 뭐 무슨 공헌상 이런 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그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반도체 수출하고 뭐 자동차 수출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오징어 게임 같은 한류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이 굉장히 큰 수출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거를 우리가 오히려 산업으로 육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그냥 진짜 산업 전략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스위스에 있는 지인을 만났는데 네. 한국에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요즘에 대한민국 그 출신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대. 왜? 그러니까 주변 사람 얘기하다가 아시아니까 어디서 왔어요? 막 물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막 사람들 사진 찍자고 난리가 나. 왜 그러냐면 오징어 게임 터졌대. BTS 뭐 이런 게 저변에 깔려 있다. 오징어 게임이 터지니까 자기가 그 다음부터 달고나를 만들어갖고 선물을 준대. 그러면 집에서 그 사람들이 달고나를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집에 걸어놓고 뭐 크리스마스 때 먹어야지 막 이런데. 오늘 이거 방송이 내일 나가겠지만 오늘 우리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셨던 그분이 오늘 오스카상인가요? 그렇죠. 나무조윤상을 맞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와. 한국인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 저기 자랑스럽다. 주인공이었죠, 네. 주인공. 예. 할아버지, 아까 뭐 깐부 할아버지. 못한 말 또 있습니까? e스포츠 관련해서? 그 경기장도 좀 더 만들고 지금 성남에 또 e스포츠 경기장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사실 네. 또 게임 방송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청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노는 문화가 있고 또 시청하는 문화가 있고 이러니까 이것도 다 그런 거 라이브 하면 막 예,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예, 본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예, 많이 그렇다고 보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미국의 그 게임 방송이 그 미국 그 축구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미식 축구보다 미식 축구는 아니고 미국의 풋볼. 미국은 풋볼. 이제 축구보다? 축구가 별볼일 사커, 없으니까 사커. 사커는 이제 미국 미식 축구는 많이 하면 사커 별로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사커보다 그 게임 방송이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럴 네. 정도로 이것도 굉장한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 하면 결국 자꾸 이제 외국 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거든요. 예, 우리가 과거에 돌아보시면 만화를 80년대 이럴 때 탄압을 했어요.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만화를 막 탄압을 했잖아요. 만화를 못 예, 보겠습니까? 예, 저희 70년대 독재 네. 시대 때 만화를 막 탄압을 하고 불태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 만화를 다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생력이 없어지고 오히려 문화는 그렇게 막 적대시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음지로 숨고 외국 거를 수입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 수면으로 올려내서 물론 잘못이나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건전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좀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게임은 굉장히 좋은 게 부모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페어렌탈 컨트롤. 부모님이 같이 게임을 해서 알고 있으면은 그거 뭐 그렇게 많이 못해요. 맞아요. 네. 또 네. 게임 한번 대화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애들도 좀 게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사실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아이들이 다 유치원 시절에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게 안 하면 네. 애들이 그 또래 집단에서 소외돼요. 소외돼요. 맞아요. 네.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부모가 네.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안 되고 안 되죠. 네. 오히려 건강하게 네. 이렇게 잘 관리 범위 내에서 네. 그리고 소질 있으면 키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가야지. 네. 근데 이게 윤이 후보가 너무 대조가 되는 게 이재명 후보는 주식백과에 나가셨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나간다 그랬다가 안 나간다 그랬다가 아마 결국 안 나갔을 거예요. 아유, 근데 어떻게 이게 나가? 3%에서 한번 당했는데. 이 3% 전의 일인데 주식백과가 못 나가는 거죠. 알지를 못하니까. 그럼.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본인이 아까 뭐 갤러그인가 네. 그 게임도 하신다고 하니까 주로 저 윤석열 후보는 아마 저기 뭐 바둑을 두나요? 화투를 좀 쳤거나 아, 좀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니까. 이게 한잔 그런데 한번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쫙 주종해서 이렇게 요즘에 폭탄주 만들고 이렇게 아니 하시는. 그건 좋은데 네. 요즘에 애주가들이 네. 윤석열 후보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부인들이 다 네. 당신 술 먹으면 저렇게 돼. 아, 또 왜냐면 조금 뭘 잘 까먹는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 네, 저분 네.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저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일부의 있습니까? 지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죠. 예, 네. 많이 마시면. 아니 또 효과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흔히만 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네. 이번 대선 과정에. 자, 다음 보실까요? 한번 7번.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수학행 소식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복실 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내 집 가운데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홍순이라는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우리 강아지가 아프면 참 속상하시죠. 그런데 동물병원에 다녀오면 다시 한번 속이 상합니다. 바로 천차만별의 진료비가 그 원인인데요.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는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진료비 편차가 동물병원과 반려인 사이에 진료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이 제안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해서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진료비 표준화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선정해서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려인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건강권도 챙기는 나라. 나를 위해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반려동물을 위해 이재명. 이 공약도 뭐 원래 이 계속 이 반려견과 관련된 여러 공약들은 많은 후보들이 되게 선거 때 주목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보험과 관련된 이 표준화, 진료비 표준화 이 문제가 계속 사실 제가 들어보면 많은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이 요구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공약화됐어요. 이거 방송하면서 어떤 느낌? 아니, 혹시 강아지 키웁니까? 네네 중간에 나왔던 그 강아지가 실제로 제가 키우는 강아지. 저희 홍순이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반려인으로서 진료비 때문에 좀 고민됐을 때가 많았는데 또 이거 진짜 공약화하니까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려운 거 긁어주는 느낌.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아니 그러면 이제 가는 그 강아지 동네에 이제 한 두세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럼 가보면 틀립니까? 다 다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본가 고흥이니까 음. 고흥 말고 또 이제 광주로 갈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아이가 아프면은. 근데 그때도 좀 여러 군데 갔을 때 또 많이 달라가지고 아 이게 많이 병원마다 다르구나 그때 느꼈는데 또 이렇게 지금 이제 표준한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반려인으로서. 옛날에 막 치과 같은 데 가면 특히 그러잖아요. 네. 사실 그럼요. 자기가 굉장히 신뢰하는 치과를 계속 가지 네. 다른 데 잘 안 맞아요, 가거든. 맞아요. 걱정이 되거든. 네. 맞아 맞아. 요금 차이가 너무 많이 네. 나서. 뭐 강아지 키우십니까 혹시? 저는 고양이를 키웠는데 예. 키웠었는데 이제 그때 많이 아파가지고 사실은 작년인가 죽었어요. 되게 나이가 많았어요. 10살이 훨씬 넘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병원을 가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부르는데 또 키우는 고양인데 그거를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다른데 막 알아보고 이럴 정신이 없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표준화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은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원래 이 반려동물 또 반려인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나는 네. 그거 옛날에 성남 모란시장 네. 개 식용 맞아, 그 관련해서 개고기 가장 많이 판매하는 게 유명한 게 모란시장이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정비를 싹 다 맞아, 했죠. 예, 네. 그건 정말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요. 협상과 타협으로 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대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랑 계곡 그 불법 적치물들 정비했던 거하고 두 가지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 맞습니다. 머릿속에는 네. 어려웠던 일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시지만, 네,
뭐 원래 또 동물 다 좋아하시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좀 또 이 반려인들 또 반려동물들을 좀 이거 저희는 사실 우리 법제가 동물을 아직까지 물건으로 취급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걸 좀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예,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예, 동물은 독일 같으면 이제 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동물은 좀 물건이 아니게 하고 동물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보호를 이제 법이 이제 제공하도록 예, 그렇게 좀 하자. 우리 국민들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육해서 이렇게 막 곰 같은 경우 막 사육했다가 문제가 일으켜 막 탈출도 하고 막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 좁은 면적에서 네. 야 그런 거 보면 막 정말 가슴이 아프죠. 동물도 좀 그 자기 동물답게 살 수 있는 네, 네. 그런 게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동물이 동물답게 살아야 인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 공약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주변 분들 공유했는데 대표님도 반려인이셔가지고 당 대표님. 송영길 네네. 대표.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을 또 주셨고 반려인 분들은 다 지금 반응이 좋고 특히나 이제 제가 여기서 멍멍멍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훅 같은 게 많이들 더 재밌게 더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반응이 좋은 또 컨텐츠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너무 심한데요,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포악갱 소식입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작년 모두를 슬프게 했던 정인이 사건. 겨우 8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굶기고 학대 신고는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사회 무관심 속의 정인이는 1년 4개월이란 짧은 생을 마감했죠. 더 속상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작년 학대 신고 건수는 약 3만 건.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족과 온 나라가 함께 기르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방지. 그래서 이재명이 합니다. 어떻게요? 법적 처벌을 강화합니다. 아이도 사람입니다. 살인 유기죄 최소 10년, 영아살해, 영아유기도 일반 살인 유기죄와 똑같이 처벌합니다.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처벌합니다. 술 마셔서 NO, 약 기운에 NO, 핑계는 없습니다. 형량 감면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나라, 나를 위해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이재명. 이거는 뭐 무거운 주제네요.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이 무겁죠. 네. 네. 우리가 참 아동을 아주 존엄한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데 약간 아직까지 부모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우리 제도에도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영아 살인죄보다 훨씬 이렇게 경감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좀 바뀔 때가 됐고, 네, 진작 사실 바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을 좀 존엄한 인격으로 대하고, 사실 부모의 소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낳긴 하지만 그 국가 우리 국민이고요, 우리 국가의 주인이고 또 뭐 개인으로서는 정말 우주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람 그 아이 하나는 그 아이가 이 우주와 맞먹는 그런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국가적인 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 조금 그런 아동 보호나 이런 데서 좀 후진국적인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그런 미흡함 또 관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고 보호하고 하는 역할들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네. 예전에 이제 미국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유럽이나 이런데 체벌과 관련된 네. 것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 좀 사회가 좀 강팍해지다 보니까 패륜적인 범죄들이 가끔 나와요. 그것이 또 언론에 보도되면 많은 분들이 되게 충격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뭐 되게 마음이 무거운 거고 꼭 필요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아직까지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후회되는 건데 사실 몇 년 전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뭐 사이버 성범죄라든지 N번방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아동 성범죄 처벌을 훨씬 작게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성범죄 관련돼서는 형량이 많이 강화됐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뭐 농촌 시절
뭐 이랬을 때 그냥 애들은 알아서 큰다 이랬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사회가 많이 변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의 역할도 많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듭니다.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이거 찍고. 근데 이게 또 조회수가 지금 또 잘 나오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 많이 클릭을 해서 보신다는 거고 저는 이제 전공이 아동학과여서 원래 이쪽 분야에 또 관심이 있었는데 답답했었던 게 손방방이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뭐 약기운에 술 마셔서 계속 이러면서 뭐 형량 감면하고 막 이런 게 진짜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 참에 이게 처벌 강력하게 하겠다 이게 보면서 이게 더 강하게 좀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컨텐츠 찍을 때도 네,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그 쇼츠 한번 볼까요? 고객님 참 많이 놀라셨죠? 저도 교통카드로 3천만 원이 긁혔다고 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후학갱 소식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김미영 팀장님을 아시나요? 여성인 줄 알았던 김미영 씨가 경찰관 출신이어서 참 많이 놀라셨죠. 김미영 팀장 일당의 검거로 조용해졌나 싶던 보이스피싱은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자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금융사 이름까지 포함된 문자에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머리 아파. 날이 갈수록 더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이재명이 근절합니다. 필승!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보이스피싱 다 때려 잡겠습니다. 첫째, 불법 사채와 기획 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에 확대해 단속합니다. 둘째, 전파 시스템 강화 등 기술 강화와 해외 수사기관,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끝까지 추적합니다.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는 클린한 대한민국. 나를 위해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금융안전을 위해 이재명. 이거 보이스피싱은 네. 이거 정말 근절시켜야 돼. 이거는 정말 아마 어르신들이 이게 근절되면 걱정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해외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그리고 계속 수신 차단하면 그다음에 또 번호를 바꿔서 오고 네. 굉장히 귀찮게 하더라고요. 저희 뭐 한 번도 당해보진 않았는데 번호를 바꿔가면서 계속 걸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왔듯이 뭐 특사경 하면 경기도에서 특사경 확대해서 굉장히 그 큰 소득을 네, 얻었지 않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뭐, 체납관리단 같은 네. 경우도 뭐 강화해서 네. 그 고액 체납자들 네, 대거 그 체납액을 사실 네. 징수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굉장히 살림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도지사 시절에 과감하게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건 해외 쪽도 뭐 수사를 하겠다. 네. 뭐 여러 기구들과 협조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너무 필요하죠. 지금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께서 잘 구분을 못 하세요. 이 카톡에 지금 뭐 아드님이 갑자기 핸드폰을 분실해서 제가 대신 보냅니다.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교묘하게 접근을 하면은 잘 구분을 못 하시고 실제로 돈을 보내시는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수사가 안 되고 끝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뭐 이렇게 한국에 있는 뭐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설사 그 사람이 전화를 하는 사람이 여기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중국에 있고 돈을 보내면 바로 인출을 해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국제 공조가 없으면 될 수가 없고 네, 네. 또 이것이 이런 너무 많은 이런 게 지금 악용이 되고 있고 보이스피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 고도화되어 있어서 이걸 굉장히 알기가 힘든데 또 어르신들이 이거를 내가 이렇게 돈을 줬다 이게 좀 창피해서 말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걸 속았다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걸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이걸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대대로 네. 드려야 돼. 이걸 공유 알겠고. 많이 해야겠네. 우리 저 이현욱 변호사는 네. 또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피해 상담 같은 거 많이 듣죠. 이거 생각 굉장히 많이 처벌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알바하러 갔다가 이게 좀 수입이 좋은 알바로 알고 갔다가 이렇게 뭐 연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정말 진짜 주범은 잘 안 잡히죠. 네. 주범은 외국에 있고 예. 또 밑에 이제 계속 그 사람들 그 하수인들만 잡히는 그런 식인데요. 저는 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보면 그 불법 사채라든지 기획부동산 거의 다 근절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국가가 그 정도 역량은 된다. 그 조금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또 체계적으로 전부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근절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사실은
이런 보이스피싱에서 막 자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협조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약간 돈 세탁하고 상당히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이 돈 세탁을 막을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인력을 또 더 투입해야죠. 그리고 시스템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국가가 나서고 금융회사들 협력을 하고 또 외국하고 공조하고 이렇게 하면 뭐 저는 충분히 근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이재명 그 후보께서 지사 시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 뭐 TV 토론 뭐 이런 나오면 경기도하고 그 강남하고 다른 게 경기도에서는 뭐 사채나 뭐 이런 예, 것들 대법 대부업 예. 뭐 이런 거 없다. 음. 뭐 뿌리고 다니는 예, 전단지나 전단 명함 이런 거 없다. 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강남에는 아직도 많지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법을 지키게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잘하실 것 같아요 이제. 쭉 9편을 봤는데요. 네. 전은아 아나운서께서는 9편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쇼츠는 뭡니까? 아니, 마지막에 보셨던 보이스피싱 왜냐면 제가 평소와 다르게 이제 지금 소 이거 수염까지 붙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 하는데 또 망가짐으로써 또 재밌어 하시니까 저는 앞으로도 재밌게 더 알기 쉽게 좀 풀어 나가는데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 끝으로 저기 쇼츠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만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합시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오늘 이런 코너를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인들한테 해당되는 대상자의 맞춤형 쇼츠를 선택을 해서 네. 보내주시면 되니까 1분짜리니까 보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아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또 반려견 키우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들, 또 젊은 층들한테 e스포츠, 뭐 면접 예상비, 그다음에 뭐 안심 데이터 무료 공약. 네. 그러니까 주부님들한테는 오토바이 같은 것도 좋고 어르신들도 그게 좋아할 것 같고요. 아까 젊은 친구들도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관심 갖겠죠. 그래서 다 관련된 내용들이 아닌가. 아동학대 문제도 주부님도 관심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 맘카페 같은 주부님들 많이 들어가시는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 다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전사가 돼야 합니다. 홍보단이 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했고요. 이현욱 우리 이제 변호사께서 이런 정책이 어떻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늘 캠프에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실천도 잘 되게끔 독려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좀 홍보 관련해서 우리 쇼츠가 4,500이 뭡니까 이게 창피하게 한 5만 개, 10만 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네. 캠프 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노력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수요자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쫙쫙 뿌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주부님들 보기 좋은 거, 네. 관심 있는 이슈, 뭐 어르신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 이렇게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고 오늘 계기로 앞으로 그 지금 쇼츠 안 만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에 2개씩 찍으세요. 네. 하루에 하나만 찍는다는 법이 어딨어? 2개씩 그쵸, 빨리빨리 그쵸. 찍어야지. 시간이 없는데. 네. 선거 다 끝나고 쇼츠 만들면 뭐 할 거야? 좀 알겠습니다. 알겠죠? 부지런히 네. 움직이겠습니다. 메가 공약은 안 하나요? 예? 메가 공약은 안 하나요? 메가 해야죠. 공약은 나중에. 나중에 일단은 쇼츠로 몇 주를 달릴 겁니다. 그래서 쇼츠를 시간이, 먼저 예,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쇼츠를 몇 선거가. 주를 해야 그 설날까지는 쇼츠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가 공약 중심으로 좀 가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가 공약은 상대적으로는 언론에 좀 다뤄지는데 네. 이 쇼츠는 잘 몰라요.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같이 했는데 이현욱 변호사 그리고 최지은 위원장님 그리고 전은아 아나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